민선 8기 출범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인천은 지금 다시 한번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답을 찾아가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들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천시에서 이제 반값 택배를 시행해줌으로써 저희한테는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줄어든 고정 지출로 저희는 인건비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 손님에게 나가는 재료를 더 좋은 재료를 구매할 수 있어서 저에겐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인천에 관련한 역사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그런 다양한 교육을 바탕으로 나아가기에 굉장히 찬란한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 인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에서 조금 저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제 많이 좀 써주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 제가 아이를 낳아서 조금 막막하던 차에 좀 숨통 트여주신다는 느낌도 좀 받았고요. 계속 만약에 조금 지원을 해주신다면 인천 시민으로서 좀 행복하게 거주하면서 아이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딱히 더 바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지난 3년 인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시를 그려가야 할까요? 지금부터 민선 8기 3년의 시간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케이블 3사 공동대담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나인입니다. 오늘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을 모셨는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 시민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늘 인천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시가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 되도록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들을 잘 경청해서 좋은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날씨가 매우 더운 여름철인데 건강에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과 함께 맞이한 3주년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8기가 야심차게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을 보고 달려온 3년이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일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네. 성과를 내고 있어서 매우 저로서는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도 이 모든 그 성과와 보람은 결국 시민들의 몫이고 또 더 나은 시민 행복을 위해서 남은 민선 8기 4년 차도 힘차게 역동적으로 일어나고자 합니다. 네, 남은 임기도 내실 있는 정책으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삶에 다가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정책들을 펼쳐오셨는데요. 만족스러운 성과들도 있고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체적으로는 계획했던 일들, 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비교적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인구 증가의 문제라든가 저출생 극복 정책이라든가 네. 또 경제 문제도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이루어가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은 대단히 큰 보람이며 성과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인천은 미래가 있는 도시다. 앞으로 시민들의 그 바람을,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한 미래를 준비하는 각종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 등이 이제 우리 지난 3년간의 좀 대략적인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도 비교적 많이 해결한 것, 이것이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왜 아니었겠습니까? 모든 일이 다 시의 계획대로만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법과 제도의 한계 상황도 있지만은 이런 문제도 저와 우리 공직자가
또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하나 비교적 정상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천형 출생 정책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특히 또 인천형 천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또 가성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반값 택배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현장에서 직접 택배 네. 배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 현장 체감 지수를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네. 통계 수치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인천이 상대적으로 나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더 해소시켜 나가는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반값 택배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택배 배송을 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배송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건 대규모 사업장은 가능해도 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택배 사업을 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택배를 수거 차량 23개 그 차량이 동원이 돼서 네. 이게 수거해서 지하철 역사에 수거 집합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 집합센터에 놓게 되면은 그것이 서포터즈에 의해서 목적지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가서 배송이 되는 체계인데 이 장점은 우선은 택배비를 반으로 줄였는데 이번에 더 사실상 3분의 1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네. 1,000원 택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현재 한 3,500원 하는 거를 1,500원으로 이용하도록 했던 것을 이제 1,000원 택배로 더 낮춰서 네. 이제 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류 비용을 줄이고 네. 그 대신에 배송 시간은 또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네. 또 이렇게 단축시키고 네. 또 이에 대한 환경적 피해 그런 감축 피해도 감축시키고 그래서 일석삼조의 정책을 하는데 네.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서포터즈로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네.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반값 택배 이제 앞으로 1,000원 택배입니다만 네.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약 14%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고 또 이것이 좀 자영업자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는 네. 이런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그 소상공인 에 대해 도움을 네. 주는 활성화 사업으로 자리 잡게 돼서 이것이 이제 일명 우리 1,000원 시리즈하고 연결해서 네. 이제 우리가 1,000원 주택으로 대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시리즈로 해가지고 1,000원 택배로 이제 바꿔서 더 네. 활성화가 될 것이고 네. 현재까지 50만 건이 이용을 했고 네. 또 이 지하철역을 기존에는 30개 역에서 이제 집합센터를 뒀는데 이제 곧 60개 역 지하철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전 역사에 집합센터를 둡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네, 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굉장히 또 실질적인 변화들을 많이 이끌어낸 그런 네.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 300만 명 돌파, 인구 네. 증가 전국 1위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기염을 토해낸 인천형 출생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와 또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이나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인구 문제, 대한민국이 지금 저출산의 늪 속에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네. 심각한 국가적인 그 재앙으로 다 얘기까지 될 정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인천이 가장 선도적인 입장에 나서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인구 증가율 1위고 네. 특히 출생아 수 증가는 압도적 1위가 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인천에서 펴나가고 있는 I+1억 드림부터 해서 1,000원 주택으로 일명 얘기진 집드림 정책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정책인데 네.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이미 대표 브랜드로서 정부로 인정받았고 또 이 정책을 국가 정책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네. 얼마 전에 천원주택으로 인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저한테 감사패까지 주고 그랬는데 국가에서 인정해 준 거죠. 네, 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겁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 한 해 1년 전에 비해서 11.6%가 늘어난 것은 와. 대한민국의 압도적 1위고 네. 금년 들어와서는 이것이 더 가속화돼서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15.1%가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난 거네요. 이렇게 되니까 인천이 아이나 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미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됐고 네. 천원주택은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대표 상품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인천의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함께 인천 시민으로서도 매우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인천으로 가야 앞으로 희망이 있다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우리 인천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국민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힘써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곳이 또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원도심 부흥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이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상황 또 앞으로의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중구 동구는 인천의 중심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인천 인구의 반 이상이 거기에 사셨습니다. 네. 지금은 중구 동구 제물포가 해도 인천 300만 인구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만큼 우리가 이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면서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되는 상황이 있는 것을 이제 새롭게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네. 그것이 제가 원도심 부흥 정책이고 그것이 제물포구로 새롭게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거고 그 정책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인데 네. 과거에 중구는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를 이끌던 중심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의 내양 18부들을 이미 개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산업과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상상 플랫폼이 네. 이미 문을 열었고 네. 앞으로 동인천 일원이 완전 재개발됩니다. 동인천에서 배달이 일원이 전면적으로 지금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새로운 미래형 도시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지금 아트 플랫폼, 지금의 중구청 일원, 계양장거리,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동아마을에 이런 일대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네. 물론 이게 네.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뭐 당장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분명한 사실은 내양 재개발이 이제 시작이 됐고 동인천역 일원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고 또 중구 일원에 대한 새로운 변화 여기에다가 제물포 구가 이제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네. 중동구가 하나가 되어서 미래형 문화관광 산업의 중심 도시로 네. 거듭나면서 이제 원도심 부흥의 새로운 이제 활력이. 거점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제물포 중구동구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 이렇게 원도심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원도심에 불어올 새로운 활력 정말로 기대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이 2022년에서 2023년 실질 경제 성장률 전국 1위, 경제 규모가 서울에 이어서 제2의 경제 도시로 지금 자리 잡았는데요. 더 도약하는 인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교통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인천발 KTX와 GTX-B 등 이 광역 교통망 확충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비교적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교통 인프라들은 크게 차질은 없습니다만 네. 이게 참 어려운 점도 많죠. 국가 정책화돼야 되고 또 이에 따른 사업비 문제라든가 또 행정 절차는 광역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고 또 여기에 예타라고 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네. 현재까지 지금 이나인 앵커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GTX B 노선은 이미 착공을 했고요. 네.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30분 가는 네. GTX D 노선 이제 김포에서 출발해서 검단, 계양을 거쳐서 서울로 가는 네. 이게 바로 얼마 전에 정부에서 또 네. 예타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부 계획이 확정되고 철도망 계획에 포함되고 예타, 즉 경제적 타당성까지 확인이 돼서 네. 이제 추진하게끔 됐다는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네. 앞으로 GTX 2노선도 정부 계획으로는 확정됐지만은 네. 이제 예타를 진행해서 이것도 확정의 단계를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의 남북으로 가는 GTX 사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천발 KTX는 제가 민선 6기 때 1호 공약으로 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왔는데 네. 유감스럽게도 민선 7기에 와서 이것이 또 연기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또 민선 8기 시장이 되어서 속도감을 내고 추진하고 있어서 네. 원래 올해 개통 목표였는데 네. 조금 공사상의 지연이 있어서 내년도가 이제 개통이 될 겁니다. 네. 인천발 KTX가 개통이 되면 인천에서 바로 서울이나 광명 가지 않고 KTX를 타고 전국 네. 주요 도시를 1시간 내지 2시간대에 가는 이런 광역교통망이 네.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서 네. 중요한 문제는 이것 말고 지금 경인고속도로 지하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금년 안에 경인철도 이거 지하화를 확정짓기 위한 지금 최종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네. 그럼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인천은 그야말로 네. 이 지금 인천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장애를 허물어 버리고 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공간 네. 그리고 보다 더 편리한 광역교통 체계로 접어들게 된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이제 도시철도 3호선 1단계 즉 저기 검단 신도시에서 청라 그다음에 동인천 송도에 이르는 3호선 1단계 구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계획 네. 그런 남북 간의 고속화도로 이런 사업들 뭐 그 외에도 7호선 지금 청라 연장 문제든가 네. 며칠 전에는 1호선이 검단 연장선이 개통이 됐고요. 네, 네. 뭐 다양한 도로 교통 정책들이 네. 시민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가게 할 겁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예정대로 잘 마무리가 되면 인천이 서울과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리라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책도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나 어려움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하죠. 모든 정책이 그냥 생각대로만 다 순탄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려움이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대규모 사업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정부하고 협의해서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철도 같으면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이 돼야만 하는 것이고 네. 또 고속도로가 됐던 기타 주요 이런 교통망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인접 시군, 도,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이게 다 보통 문제들이 아니죠. 네.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정말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타당한 논리와 명분을 세워야 되고 네. 이런 거죠. 근데 그동안에 뭐 이런 문제를 잘 풀어와 가지고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종대교 인천대교 영종 주민에 대한 통행료 무료화 사업에 네, 이어서 네. 저 공항철도를 9호선하고 직결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부 부처나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려움은 극복할 과제일 뿐이다. 네.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그동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네. 7호선 청라 연장 문제도 지금 무난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제3연육호도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올해 말에 개통 네. 아닙니까? 제3연육호도 개통이 되고 이런 하나하나가 다 그 순조롭게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오셨는데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셨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 좀 주력하실 현안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나요?
네, 제가 이제 정말 뭐 제가 민선 8기 취임하면서 죽도록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네. 저는 뭐 정말 저 나름대로는 혼신을 다해서 일해왔고 또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게 함께 호흡을 해서 뭐 대외적 평가 그러니까요. 네. 인천이 뭐 혁신 평가, 적극 행정, 재난 관리, 재정 관리 모든 게 대한민국에서 1위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민선 8기 4년 차에는 이러한 그동안 해온 일들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여전히 미래를 준비하는 건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 성공적인 정책들은 안정적으로 더 확장 또 발전시켜 나가고 네.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아까 재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가 또 글로벌 탑10 시티 네. 인천처럼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서 이걸 살려나가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여기 바이오를 비롯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정말 독특한 자원과 환경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산학연병 뭐 지금 아시다시피 세브란스 병원이 착공하고 청라인 아산병원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시티타워 문제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인천은 정말 경제, 문화, 네. 관광 여기에 시민들의 삶을 증대시켜 놓은 복지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확실하게 거듭나도록 하겠다. 이건 저희 뭐 의지이기도 하고 또 인천이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네. 남은 1년도 우리 인천 시민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바쁘게 지내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거든요. 우리 인천 시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랑하는 우리 300만 인천 시민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공직자가 나름대로 책임을 다해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같이 보람을 느낄 때 진정으로 정책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의 꿈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비전을 설정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인천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지켜나가는데 저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들으니까 든든하고요. 또 인천의 밝은 미래가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선 8기 출범 3년을 맞아 유정복 시장님과 함께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